제가 예전에 꽃집에 있을 때 많이 문의를 받았던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식물에 물을 얼마 만에 한 번씩 주나요? 라는 질문이었어요. 근데 그 질문의 대답은 솔직히 플랜테이리어를 하신 분들이나 식물을 집에 많이 키우는 분들이 여행을 못 가세요. 여행을 못 가시는 이유가 식물이 죽을까봐 바깥일도 충분히 보실 수 있고 식물도 잘 살 수가 있고, 제가 지금 식물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저게 어떻게 자랄 수 있겠어? 못 믿는 분들도 계실 거 아니에요? 보여드리고 또 직접 따라해 보실 수 있도록, 자신 있게 따라해 보실 수 있도록 이렇게 재배를 해보겠습니다. 물 주기가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나 식물 키우는 게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다양하게 꾸밀 수 있는 방법들을 안내해 드리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제가 식물을 키우는 방법을 안내해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다들 이렇게 화분에 식물을 키우고 계시죠? 관엽 식물들을 키우고 계실 텐데, 앞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이렇게 무늬종들을 조금 선호합니다. 물론 이렇게 스파트필름처럼 이렇게 무늬가 없는 종류도 좋지만 이거는 무늬 스파트필름입니다. 고양시 덕양구에 있는 헬로우 가든마켓에서 사왔습니다. 무늬 스파트필름 4,000원입니다. 생각보다 가격이 좀 저렴했어요. 이렇게 무늬가 이파리에 있고, 저는 일반 이렇게 녹색 이파리보다는 무늬종을 좀 더 좋아하기 때문에 무늬종을 한번 구매해봤습니다. 다들 화분에서 이렇게 식물을 키우실 텐데 저는 물구멍이 없는 화분에서 식물을 키웁니다. 안에 이렇게 물이 들어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수경 재배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수경 재배보다는 저는 이제 저면 관수 재배, 이 정도의 말을 좀 써보면 어떻겠나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식물들이 뿌리에 호흡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뿌리 호흡도 굉장히 중요하고 식물이 생장하는 데 있어서 물 관리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관엽 식물들은 제가 지금까지 키워본 결과 대부분 수경 재배, 저면 관수 재배가 가능합니다. 많은 유튜버 분들이나 식물을 좋아하시는 분들, 또 어반정글을 꿈꾸는 분들, 플랜테리어를 꿈꾸는 분들은 화분 받침이 있는 화분에서 식물을 키워요. 저도 식물을 키우지만 농장에서 키울 때는 물이 바닥으로 다 떨어지니까 아무 생각 없이 물을 많이 주는데, 실내에서 키울 때는 하나하나 물 준다는 게 굉장히 힘듭니다. 여기서도 보다시피 화분이 몇 개 안 되지만 저거 언제 다 물을 줬다 넣었다 줬다 넣었다 요거를 어떻게 하지? 라는 걱정을 많이 해요. 하지만 이렇게 저면관수 재배를 하게 되면 물을 한번 채워 놓으면 물이 마를 때까지는 식물이 그냥 이 상태로 자라게 됩니다. 그래서 바쁘신 분들이나 또 식물을 처음 키우시는 분들은 요 물구멍이 없는 화분들을 좀 구매해 보셔서 저면관수 재배를 한번 해보시는 게 어떤가 생각됩니다. 저는 토분도 있고, 요건 이케아에서 사왔는데요. 이케아에 있는 화분도 물구멍이 없는 것들이 많습니다. 대부분의 제가 갖고 있는 것도 이케아 화분들인데, 이케아 화분들을 사서 꽃집에 가시면 이렇게 이색 포트에 있는 것들을 팔잖아요. 요거를 넣어서 물을 한 반 정도 넣어 보시고, 내가 살고 있는 방이나 거실, 직장에 이 상태로 그냥 둬보시는 겁니다. 이 상태로 뒀는데 한 일주일 뒤에 물이 얼마나 말랐나 이렇게 보다 보시면 물이 이 정도 말랐구나, 그러면 이 정도 다시 채워주시고 이 관리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물이 어느 정도 말린 것을 보시고 내가 일주일에 한번 물을 채우면 되겠다, 아니면 2주에 한번 채우면 되겠다, 3주에 한번 채우면 되겠다, 이 정도만 하시면 됩니다. 물론 이 포트를 교체하는 것도 굉장히 좋아요. 좋지만 처음은 내가 혹시 죽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걱정하시는 분들은 그냥 사온 채로 그냥 담가 보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식물 키우는 것을 맨날 걱정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나는 항상 죽여서 식물을 못 키우겠어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저도 지금 샘플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상태입니다. 저와 같이 따라해 보시면 식물이 이 상태로도 다 잘 자라는구나 라는 생각을 해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물 관리가 힘들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 상태로 한번 키워보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불투명이잖아요. 이 화분은 불투명이라 안에 물이 얼마나 말랐는지 잘 몰라요. 그래서 정말로 고민이 많은 분들은, 내가 식물을 죽일까봐 너무 고민이 많은 분들은 이렇게 유리병, 유리 화분 혹은 유리병을 이용해서 하시면 됩니다. 물이 보이잖아요, 그렇죠? 물이 어느 정도 있는지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이렇게 놓고 오며 가며 지나갔다 왔다 갔다 하면서 물이 아직 있네? 만 확인해 보시면 되시고, 그리고 물이 점점 줄어들어서 물이 없다고 생각하시면 다시 물을 채워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 환경에서, 내가 생활하고 있는 환경에서
물이 일주일에 한 번만 채우면 되겠구나, 2주일에 한 번만 채우면 되겠구나, 요것만 알고 계시면 돼요. 그리고 식물에 따라서 지금 다양하게 생긴 식물들이 있잖아요. 종류별로 있는데 이 식물들이 물을 흡수하고 증산작용을 하는 주기가, 물을 소비하는 이 능력이 다 달라요. 이렇게 이파리가 큰 식물들은, 스파티필름은 특히 물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스파티필름 이파리도 크잖아요. 이 이파리 큰 넓은 곳에서 물을 굉장히 많이 소비해요. 그래서 스파티필름은 특히 물을 좋아하기 때문에 물을 많이 줘야 되고, 또 이렇게 싱고니움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 테이블 야자 같은 경우는 물이 이렇게 많지 않아도 그럭저럭 잘 살아요. 그런 친구들은 물을 한번 채워 놓으면 거진 한 달, 2달까지는 버틸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물이 없는 상태로, 화분 받침으로 있는 상태로도, 물을 한번 준 상태로도 일주일에, 2주일에 한 번씩 물을 관리를 하잖아요. 물이 담겨 있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도 물이 마르더라도 얘는 물이 마른 상태에서도 2주간은 버틸 수가 있습니다. 내가 깜빡하고 물을 안 줬다 싶으면 한번 보고 정말 물이 없네 라고 해서 물을 채우는 기간이 많으면 한 달에 한 번, 2달에 한 번이 될 수도 있어요. 이렇게 물을 많이 필요로 하지 않는 식물에 대해서는. 하지만 이제 물을 좋아하는 식물에 대해서는 자주자주 물을 확인해야 될 필요가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물 관리가 걱정이신 분들은 우선 이렇게 유리병을 사다가 물을 담가 보시고, 어느 정도 내가 물 관리에 자신이 있어, 그럴 때는 이렇게 토분이나 또 이제 이케아 같은 데서 이렇게 파는 이렇게 물구멍이 없는 화분들을 이용해서 또 다양한 식물들을 키울 수 있어요. 보통 꽃집에서 파는 식물들 사이즈가 이렇게 2세포트 10cm짜리, 다바나 고사리가 들어있던 지금 요 5치짜리, 이거 5침 15cm입니다. 지름이 15cm인 포트인데 이렇게 두 종류가 대부분일 거예요. 이거보다 큰 식물들은 이제 검정색 화분에 들어있는데, 그런 것들은 이렇게 작은 화분에 들어갈 수 없으니 처음은 이렇게 이색포트 10cm나 15cm 이색포트를 먼저 구매하셔서, 이것도 지금 물에 그냥 담가 놓은 상태입니다. 물에 그냥 담가 놓으면 식물이 원하는 만큼 물을 소비를 하고, 또 뿌리 자체도 지금 처음에는 제가 가득 담아 놓지는 않았어요. 가득 담아 놓지 않은 이유는 처음에는 식물이 그냥 일반 재배 환경에서 재배된 식물이었기 때문에, 일반 재배 환경에서 수경 재배 환경으로 변경이 되기 때문에 좀 적응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뿌리도 밑에만 지금 가득 깔려 있었을 텐데 내가 물속에 들어가 있다는 인지를 하고 필요한 만큼 뿌리에 호흡이 필요하다면 공기 중으로 뿌리를 다시 뺄 거예요, 식물 자체가. 그래서 그 시간들을 좀 적응할 시간을 주기 위해서 저는 이렇게 반 정도, 처음 가져온 식물들은 반 정도 채워 놓습니다. 지금 다양한 식물을 넣어놨죠. 이제 아글라우네마, 이것도 헬로우 가든마켓에서 산 아글라우네마 화이트 트레인이라는 품종입니다. 아글라우네마도 수경 재배가 가능해요. 생명력이 좋고 또 그늘진 곳에서 굉장히 잘 자랍니다. 제가 음지에서 잘 자라는 식물 추천 영상도 준비해 볼 텐데, 그 중에 첫 번째가 아글라우네마입니다. 아글라우네마는 정말 음지에서 잘 견딥니다. 그 아글라우네마, 테이블 야자, 싱고니움, 무늬 스파티필름, 형광 스킨답서스 라임이라고 합니다. 스킨답서스도 굉장히 잘 자라는 식물이죠. 제가 추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스킨답서스도 굉장히 잘 자라는 식물입니다. 이렇게 물에 넣어놓은 상태만으로도 스킨답서스는 정말 잘 자랍니다. 이것도 헬로우 가든마켓에서 사왔는데요. 골드 셀렘입니다. 7,000원에 팔고 있더라고요. 근데 지금 보시다시피 겨울이라 그런지 상태가 썩 좋진 않아요. 그래서 할인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가셔서 구매하시면 평소보다 조금 저렴한 금액에 구매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 지금 새순이 다 나오고 있어요. 특별히 이런 무늬종들, 특히 황금색을 띠는 종류들, 아까 보셨듯이 형광 스킨답서스나 이런 셀렘, 황금 셀렘, 이런 종류는 잎의 색깔이 일단 라임색이에요. 노란색이나 라임색, 굉장히 예쁜 색인데 이 상태로 햇빛을 받게 되면 이렇게 녹색으로 변합니다. 그래서 적당히 그늘에서 키우셔야 돼요. 이 노란색을 유지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화분도 이케아에서 사왔습니다. 이케아에서 판매하는 것들 중에 이렇게 물구멍이 없는 거,
물구멍이 없는 것들로만 좀 사와봤어요. 이것도 이렇게 저면 관수 재배로 제가 키우도록 해보겠습니다. 물주기가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나 식물 키우는 게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저면 관수 재배로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꽃집에 있을 때 많이 문의를 받았던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식물에 물을 얼마 만에 한 번씩 주나요? 라는 질문이었어요. 근데 그 질문의 대답은 솔직히 정답은 없습니다. 그 이유는 집안마다 또 어떠한 식물이 들어갈 곳의 환경이 다 틀려요. 다 틀리기 때문에 어떤 곳은 습한 환경일 수도 있고 어떤 곳은 건조한 환경일 수도 있고 어떤 곳은 바람이 굉장히 많이 부는 곳일 수도 있고 다양한 환경들이 있기 때문에 그 환경에서 물을 정답으로 일주일에 한 번만 주세요 라고 말씀을 드린다면 식물이 죽는 겁니다. 어떤 환경인지 잘 모르기 때문에 식물을 보아가면서 식물을 관리해 가면서 물을 주셔야 됩니다 라고 하는 게 가장 제일 정답일 수는 있지만 저면 관수 재배로 키우신다면 일단 물을 한번 줘놓고 이 물이 마름의 기간을 한번 체크한 후에 그 물 마름의 기간 동안에 물을 다시 주시면 됩니다. 이 상태로 지금 이렇게 되면은 물의 용량이 굉장히 많죠. 물이 이 정도 이만큼 물이 지금 들어가 있는 거기 때문에 물이 마를 때까지는 시간이 꽤 소비가 될 겁니다. 그럼 식물이 물을 소비하는 시간도 있고 이 상태로 물이 그냥 증발하는 상황도 있어요. 식물이 들어갈 환경에 맞춰서 물 관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보통 물꽂이라고 그러죠. 물꽂이, 수경 재배. 이 뿌리를 다 털어서 흙을 다 털어내고 이 식물만 이렇게 물에 담가 놓는다든가 하이드로볼이나 또 이렇게 돌멩이들을 넣어서 식물을 이렇게 심어가지고 재배하는 것을 수경 재배라고 보통 말하는데 그냥 이 상태로 넣어도 된다는 겁니다. 이 상태로 한번 넣어 보시고 얼마나 잘 자라는지 한번 지켜보시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집에서도 지금 일주일에 한 번씩 그냥 물을 채워줍니다. 금요일마다 물 주는 날이에요. 그냥 가서 물이 있나 없나만 보시고 물이 있으면 있어도 조금 더 채워주시고 없으면 없는 만큼 더 채워주시고 일주일에 한 번씩만 계속 관리를 해주셔도 식물은 그 자리에서 식물은 굉장히 잘 자라고 있을 것입니다. 플랜테이리어를 하신 분들이나 식물을 집에 많이 키우는 분들이 여행을 못 가세요. 여행을 못 가시는 이유가 식물이 죽을까봐. 우리가 반려견이나 이제 동물들을 키울 때도 일주일 뭐 이렇게 여행을 못 가잖아요, 그렇죠? 걔 밥을 줘야 되니까 아니면은 강아지 호텔이나 반려견 뭐 호텔 같은데 강아지를 맡겨야 되는데 식물들도 마찬가지죠. 그냥 물구멍 있는 화분에 키웠을 경우에는 3일 동안 여행을 못 할 것 같아. 뭐 단 하루도 여행을 못 갈 것 같아. 매일 물을 줘야 돼. 아니면 뭐 일주일도 나는 뭐 여행을 못 갈 것 같아 라는 걱정을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재배하시면 물을 이만큼 다 가다 놓고 가시면 되는 거예요. 물을 이만큼 받아 놓고 그냥 여행 갔다 오시면 물이 이제 줄어 있겠죠. 또 아무리 물이 많이 줄어서 진짜 바짝 말라 있어도 식물은 어쨌든 견뎌내고 있는 시간들이 이만큼의 시간을 벌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만큼 시간을 벌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또 오셔서 물을 또 충분히 주시면 되죠. 식물들이 바로 죽는 게 아니라 물이 없으면 얘들 이렇게 처지죠. 이렇게 처져요, 그렇죠? 처졌다가 물을 주면 또 다시 이렇게 뻘떡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행도 다니실 수도 있고, 바깥일도 충분히 보실 수 있고, 식물도 잘 살 수가 있고. 제가 지금 식물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계속 늘어나는 이유는 다양한 식물들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저게 어떻게 자랄 수 있겠어? 못 믿는 분들도 계실 거 아니에요? 다 물구멍이 없는 화분들을 이용해서 식물들이 이렇게 다 자라고 있구나 라를 보여드리고 또 직접 따라해 보실 수 있도록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도록 따라해 보실 수 있도록 이렇게 재배를 해보겠습니다. 키워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따라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이것도 지금 헬로우 가든마켓에서 슬리터 화분의 농장에서 재배했던 것 같아요. 이제 슬리터 화분으로 재배했던 것들을 그냥 넣으셔도 되고, 아까처럼 이렇게 이색 포트에 있던 것들은 슬리터 화분으로 한번 분갈이를 해서 넣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물이 어느 정도 마르면 뿌리도 호흡해야 되는 건 맞기 때문에 이 슬리터 화분 구멍 밑으로 물이 내려갔을 경우에 또 이제 식물들이 또 뿌리의 호흡을 또 도움이 될 수 있고, 이미 위쪽으로 뿌리의 호흡은 충분히 일어나고 있으니 한번 그렇게 저는 해보려고 합니다. 앞으로 이렇게 물구멍이 없는 화분들을 이용해서 다양하게 꾸밀 수 있는 방법들을 안내해 드리도록 해보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며 앞으로도 끝까지 지켜봐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